오늘은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저희 지리산 둘레길 사과농원 2026년 사과농사 계획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지리산 둘레길 사과농원은 지리산 둘레길 3코스 매동마을 북측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제가 사과 농사를 시작한 지 2014년도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좀 넘어갔죠. 사과 농사를 하면서 2020년도에 사과대학을 다녔고요. 그리고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사과농원 계획표라는 걸 만들어서 사과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만들지를 못했는데 기존 자료에다가 공부한 부분들 또 배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놨다가 26년도 계획표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23년도 거로 보면 적은 것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26년도에는 적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 견해이며 과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만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저희 과수원과 또 다른 과수원들 환경적 요인 뭐 높은데 낮은데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1, 2, 3, 4는 달을 말하는 겁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먼저 2월 중순까지 해야 할 일을 통해 보면은 밑비로 살포입니다. 세력이 강한 나무에는 살포하지 마라라는 것이고요. 자, 용성인비를 저는 1월 중순정에 뿌렸는데요. 200평에 20kg를 뿌렸고요. 용성인비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뿌렸는데 한 2년이나 3년 뭐 이런 주기로 뿌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용성인비는 융에 대해 흡수되는 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량원소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 이후에 꽃눈 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시비하라. 빨리 시비하라. 자, 그리고 2월 중순전에 원해나 사과비료를 선택해서 뿌려라는 건데요. 세력이 강한 나무는 살포하지 말고 세력이 약한 나무 위주로 2주먹이나 3주먹 정도 뿌려주시고, 또 나무가 오래된 나무들 있잖아요. 한 15년, 20년 이렇게 큰 나무들은 더 많이 뿌려줘야겠죠.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화기 이후에 질소 요구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원해비료나 이런 것도 너무 늦게 뿌려주면 안 됩니다. 필요한 시기에 먹을 수 있도록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그리고 3월 중순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지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지전정할 때 가위소독, 알코올이나 락스를 희석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휴명기간이 있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월 20일까지는 사과의 휴명기간이다. 그래서 이때는 되도록이면 전정을 하지 않고
사과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 전정 후에는 반드시 톱신페스트 도포제로 발라주라는 것이고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루터기 전정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후지 같은 경우 한 1에서 2cm 정도 이러한 그루터기를 남겨서 그 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지와 측지, 결과지 비율은 기본적으로 3분의 1입니다. 근데 최하단 부분은 꼭 3분의 1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땅에서 가장 가까운 하단 부분은 약간의 비율이 달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무의 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측지를 결과지로 만들어서 열매를 달아라. 햇볕 활용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가지, 장가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꽂는 분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단가지 이런 곳에 열매를 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꽃눈 확보를 확인하라. 꽃눈은 우리가 내가 100개도 한다고 해서 100개만 남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120개, 130개 그 정도 남겨두고 나중에 꽃 폈을 때 확인하고 그 숫자를 맞춰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꽃눈 확보를 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26년도 꽃눈 분화를 보니까 후지가 한 50%, 홍로가 78% 정도 나왔다라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홍로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후지가 53%면 반절 겨우 넘었죠. 그러니까 꽃눈을 좀 많이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로 같은 경우는 결과지 하나에 1결실 대과 생산을 위해서라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홍로 같은 경우는 정례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후지는 결과지에 2개나 3개 결실도 가능하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나무 세력을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정은 약한 나무를 먼저 실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강한 나무는 표시를 하거나 또 뭐 보면 알죠.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가장 늦게 하거나 개화 후에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나무 세력을 잡아주려고 꽃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영양분을 빼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금 절단 전정 먼저 하라. 이거는 공간 배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햇빛과 농약, 통풍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겹치는 가지, 위아래 서로 겹치는 가지는 제거를 하거나 유인해서 햇빛, 농약, 통풍 잘 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이 오래된 측지는 갱신을 통해서 젊은 결과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불안병, 요즘 불안병이 의외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불안병 발생 부위 40에서 70 정도 띄워서 절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병 걸린 거는 소각을 하라는 것이고요. 뭐 제가 지금 깊게 공부하진 않았지만은 주지에 불안병이 왔을 때 치료하는 그러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병은 질소를 너무 많이 뿌렸을 때 원인이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말에서 이제 3월 달, 4월 초까지 해야 할 일, 석회 유황합제하고 기계유제 살포 시기죠. 이 시기가 최소 15일 간격, 뭐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기계유제를 먼저 살포하든지 아니면 석회 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하든지 순서에 상관없고요. 최소 15일, 좀 넉넉하다고 하면은 한 3주 정도 띄워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기계유제는 이제 응애, 사과응애, 전박이응애 뭐 이런 응애를 죽이는, 취식시켜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데, 기계유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차후에 응애약을 반드시 해라 라는 것이고요. 석회융합제는 물 500리터에 풍성기에는 20리터, 발화기에 20리터. 근데 이제 입이 좀 나왔을 때는 석회융합제의 약을 10리터만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월 중순까지 보면은 3월 중순에서 이제 4월 중순까지 봄 묘목 식재인데요. 묘목을 사오면 그냥 심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살균제 물에 한 반나절 정도 담가뒀다가 묘목을 심습니다. 묘목의 병균을 죽이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의 뿌리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식재 후에도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팔 거 아닙니까? 구덩이를 파면은 이 구덩이에 토양 살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약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한 주먹 정도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뿌리 발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는 M9 대목보다 M26 대목이 약간 우세하는 것 같아요. 나인이 동해에 약하다, 뭐 냉해에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목 선택도 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나노 골드나 아리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나무 세력이 약하니까 대목 노출을 5에서 한 10cm 정도만 해서 심어라 라는 것이고요. 자, 대목, M26 대목을 생땅에 심을 때는 한 20cm 정도 띄워서 심고, 유공간 작업을 했거나 이렇게 좀 흙을 건드려서 심은 부분은 대목 높이를 한 25cm 정도 띄워라. 나중에 가면 이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푹떠줄 거를 생각을 해서 25cm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밑에 나왔네요. 세력이 약할 시 흙을 덮어줄 수 있다. 그래서 유공간 작업한 데는 한 25cm.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그곳에 새로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 기존에 있던 나무의 잔뿌리들을 철저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그 흙을 깊게 뒤집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과나무가 있던 곳을 새로 갱신해서 나무를 심게 될 때는 새로 심어진 그 땅에 심은 나무하고 기존에 지었던 그런 곳하고는 세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해야 할 일, 관수, 제초. 3월 말에 이제 관수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꽃 피는 시기에
충분한 관수. 지금 저희 지역은 후지 수확 후부터 이렇다 할 눈이나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가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땅이 말라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 사과가 꽃 피고 할 때에 수분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꽃 피는 시기에 충분한 관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충분한 관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꽃 피기 전에는 제초제를 사용하던 풀을 깎든 과수원에 있는 이 잡꽃들을 제거해 줘야 벌이 잡꽃으로 안 가고 사과꽃에 수정하는데 뭐 꿀을 따든지 꽃가루를 얻든지 하는데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벌, 요즘 사과꽃 수정하는데도 이 수정벌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한봉이나 양봉 얘네들은 추우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수정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후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수정벌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양제를 통해서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리 올라가서요. 4월 초에서 6월 초 중순까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냉해와 정내, 적과, 적과, 방제, 추비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화기 때 냉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워낙 이상기후다 보니까 뭐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냉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해 예방을 위해서 발하기 전에 붕산 500, 황산 마그네슘 3kg, 요소 1.5kg 미리 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기상일기 예보를 통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뿌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 좀 어는 거를 최대한 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뿌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 하셔도. 그 다음에 상습 냉해지에는 붕산 500과 항산 마그네슘 3kg, 요소 1.5kg, 그 다음에 황산 500g 정도를 섞여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냉해 예방약제, 뭐 예방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 번만 뿌리고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냉해 예방약제 미리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냉해 뭐 일기예보 봐서 한 번 더 뿌려주고 또 지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내 적과 그 다음에 적과 인공 수정은 오전 중에 하라는 것이고요. 적화제 사용할 때는 중심하고 한 80% 되었을 때 적화제 사용이 좋다. 그리고 일손을 감소할 수 있고 대과 생산에 유리하다. 자, 여기 별표 만개시, 화상병, 곰팡이병 약제로 혼용해서 살포하라라고 있습니다. 약제 적과, 계약이 일순위 불순할 때 약제
적화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약재 적과를 하라는 것이죠. 후지 같은 경우는 한 1cm 정도 중심화가 컸을 때 이렇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벌 피해가 없도록 좀 살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과를 하다 보면 1차, 2차, 3차 이런 시기를 나눠서 적과를 하게 되는데요. 1차 적과는 꽃 피고 난 이후에 한 40일 정도 됩니다. 이때는 세포 분열기입니다. 세포가 엄청나게 이렇게 분열되는, 증가하는 이러한 시기. 그리고 2차는 이제 1차 후에 거리두기, 한 15에서 20cm, 한 뼘 정도의 거리를 두고 착과를 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3차는 이제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이제 열매가 커가면서 평균가보다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뺀지리 사과, 이런 부분들은 수확전까지 쭉 보면서 제거해 주는 것이 다른 과일들 성장이나 또 색깔, 맛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 세력에 맞게끔 열매를 달아라는 것이죠. 열매가 너무 많거나 적은 시에는 많으면 해거리, 또 착색이 불량, 또 당도 떨어지고, 또 적은 시에는 이 나무가 세력이 너무 또 강해지죠. 세력이 강해지면 꽂는 분화율이 또 부족하게 되고, 또 세력이 또 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기 적과, 꽃을 빨리 따거나 적과 빨리 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분을 집중 공급하여서 이 열매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폼이나 이런 거를 좀 뿌려서 살포해서 열매를 비대시키는 이러한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비는 이제 꽃이 만개되고 난 이후 한 40일경 해서 질소 성분이 없는 것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산가리 20kg를 한 300평 정도에 뿌려줘라. 장마 전에 뿌려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산가리 2kg 물 500에 장마 전에 뿌려줘라. 그리고 저는 이제 아리수가 좀 있어서 5, 6월, 7에 추비를 좀 해라. 질수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저도 가몽이 있는데 가몽 적과는 이 가몽은 가장 늦게 하라. 타 품종 완료 후에 적과하라. 과총당 한 2개 정도를 남겨놨다가 6월 중순이나 하순에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라. 이 가몽은 자가적으로 적과가 되는 품종이다. 그러니까 가몽을 좀 심으신 분들은 적과를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비풀 사용, 성장 억제제인데요. 제가 보니까 한 200ml 병이더라고요. 물 500에 1.5병, 한 300ml 정도 혼합해서 살포하는데 신초 길이가 제가 공부할 때는 한 5cm, 7cm였는데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한 3cm, 4cm 꽃 질 무렵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그 시기에 비비풀 사용, 세력이 센 나무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비풀은 비 예보가 없을 때 한 10일간의 효과가 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일 간격으로 한 2, 3회 정도 살포해야 된다. 그리고 장마 후 세력이 강할 때에도 재살포해야 된다. 구연산 200ml를 혼용하면 좋다라는 것이 고요. 그 다음에 비비풀 살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꽃눈을 만드느냐? 자,
우리 주변에 비비포 살포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꽃눈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비비포 살포 후에도 꽃눈 형성을 위해서는 유인이 필요하고, 세력이 너무 센 나무에는 비비풀 살포에도 효과가 그리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석회 보르도액을 쓰고 있는데요. 이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고착제를 반드시 혼용해라. 이 석회 보르도액이 이제 석회하고 황산구리가 이렇게 혼합되어진 것인데, 비가 오면 석회가 씻겨 내려가죠. 그럼 황산구리가 약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착제를 뿌리면 이 석회가 잘 안 씻겨 내려가니까 약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필요시에 2번이나 3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가 없을 때 뿌려라. 오전 9시 이후에 뿌려라. 빠른 건조가 필요하다. 특별히 장마 전, 예전에는 이제 장마가 한 6월 말 정도 시작돼서 6월 중순 정도 했는데 지금은 좀 빨리 해라. 5월 말이나 6월 초. 그리고 갈반이 심한 곳에는 이걸 좀 반드시 좀 뿌려라. 그리고 수확 전에도 갈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상이 보이면 무색 보르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구리가 아니고 황산 아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면 하얀 뭐 그런 것이 없어요. 투명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자, 빼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석회 보르도액을 뿌리기 전에는 그 전에 반드시 응애약을 살포하는 것을 필수다. 왜 석회 보르도액 뿌리고 나면 그 후에 응애약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애약을 먼저 뿌리고 난 이후에 석회 보르도액을 뿌려라 라는 겁니다.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데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2차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사과농원이었습니다.